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좌표계의 두 번째, 극방정식에서의 미적분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극방정식의 미적분학은 사실 매개변수 방정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적분이 엄청 특이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는 삼각함수 적분과 상당히 유사한데, 단 하나, 앞에 영상에서 봤던 그 다양한 극방정식들을 실제로 그릴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야 되는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탄젠트 하면 접선이죠.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당연히 우리 그 접선의 기울기랑 접선이 지나는 점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울기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한 R이 F세터인 경우만 한번 봐봅시다. 이때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당연히 정의상 dy by dx인데, 그 x랑 y가 둘 다 세타에 관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10.1과 10.2 단원에서 알고 있던 테크닉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x랑 y를 다들 세타에 관한 함수로 바꿔봅시다. x는 r 코사인 세터니까 f 곱하기 코사인 세터, y는 r 사인 세터니까 f 곱하기 사인 세터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y by dx,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dy by d 세터를 dx by d 세터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y가 이거, x가 이거고요. y가 이거니까 각각 세트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미분을 해주면 이런 식의 공식을 얻습니다. 물론 이 공식을 외우는 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냥 맨 처음부터 x는 r 코사인 세터, y는 r 사인 세터는 극좌표계의 변형으로부터 명백하니까 차라리 dy by d 세터 나누기 dx by d 세터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 특수한 경우로 혹시 극좌표계에서 방정식이 혹은 그래프가 폴을 지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극점을 지날 때는 원점에서의 거리는 0이니까 이 f 알파가 0이 되는 이 각도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f 알파가 0이니까 얘도 0이고, 혹시 f 프라임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얘랑 얘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즉 탄젠트 알파만 남습니다. 그래서 엄청 포뮬라가 쉬워지는 거죠. 얘를 폴에서의 탄젠트의, 즉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위에서 나왔던 기울기의 특수한 형태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R은 4 사인 3세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얘는 그 n이 3이니까 그 나뭇잎이 3개인 로즈예요. 그래서 얘는 사인이니까 점점 커졌다가 6분의 파일 때 최고가 되고 6분의 2파일 때 다시 0으로 돼요. 6분의 3파이까지, 6분의 4파이까지, 6분의 5파이까지, 6분의 6파이, 즉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고요. 이게 6분의 파인, 이런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런 그래프를 몰라도 접선은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위에서 이거 이미 구했어요. 이 식에다가 f 대신에 4 사인 3세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물론 식이 좀 복잡하죠.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 세타 6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4분의 파이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계산은 귀찮지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죠.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는 지금 이 첫 번째 리프에서 그 원점에서의 거리가 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의 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타가 4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중간이겠지. 그죠? 이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주황색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그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어도 풀 수는 있었어요. 자, R은 1 플러스 사인 세터라는 극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전형적인 카디오이드입니다. 카디오이드를 그리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당연히 dy by dx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그 r은 1 플러스 사인 세터를 여기에 넣은 다음에 그냥 y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 x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혹시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3분의 파이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얘도 우리가 뭘 구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그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라 이퀘이션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는 이제 우리 카디오이드 지난 영상에서 많이 그렸습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터, 세타가 0일 때 1을 지나요. 세타가 파이일 때 2를 지나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2를 지나요.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0을 지나요. 그래서 이 셋을 이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한 건 뭔가요? 3분의 파이일 때 여기서 이 기울기, 이 연두색 기울기가 얼마냐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얻은 겁니다. 하지만 그림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 인지하고 있읍시다. 자, 언제 접선이 수평이냐, 홀라이즌틀이냐, 혹은 버티컬이냐, 수직이냐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물론 이런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dy by dx가 있으면 이거 언제 수평인지 수직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게 dy by d 세터를 dx by d 세터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0일 때를 다 구해보는 겁니다. 분자가 0이면서 분모가 0이 아니면 전체 dy by dx는 0이니까 홀라이젠틀, 수평인 거예요. 반대로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니면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 하나니까 수직인 거예요. 둘 다 0일 때는 로피탈의 법칙을 쓰든 아니면 그래프에서 살펴보든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dy by dx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이 위에 있는 이 분자를 아래 여기 그대로 썼습니다. 얘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코사인 세터로 묶고 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터는 0 이니까 코사인 세터가 0이든가 사인 세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터가 0이든가 즉 2분의 파이든가 2분의 3파이든가 아니면 사인 세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든가 즉 6분의 7파이든가 6분의 11파이든가 이 넷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또 dx by d 세타가 0인 것도 구해봐야 돼요. 얘는 묶고 나면 이제는 이 분모가 언제 0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 세터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터 곱하기 사인 세터는 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역시 한번 묶어서 써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터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터 그리고 이 코사인 제곱 세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터는 0 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인 세터에 대한 2차식이니까 1차식 두 개로 묶을 수가 있겠죠. 묶어봅시다. 묶으면 1 플러스 사인 세터 1 마이너스 2 사인 세터는 0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터가 마이너스 1이든가 아니면 사인 세터가 2분의 1이든가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파이든가 6파이든가 6분의 5파이든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겹치는 것들을 보면은 어디 보자. 2분의 3파일 때는 두 개가 겹치네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하지만 2분의 3파이가 아닌 다른 케이스를 봅시다. 여기서 이 2분의 파이일 때나 6분의 7파일 때나 6분의 11파일 때는 dy by d 세터가 즉 분자가 0이고 dx by d 세터 즉 분모는 0이 아니죠. 따라서 이 dy by d 세터가 아니지 dy by dx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셋 여기서 얘기를 했던 이 세 개의 각도에서는 무조건 수평 탄젠트가 나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인 거예요. 자, 버티컬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2분의 3파이를 제외하고 이 6분의 파이나 6분의 5파이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dy by d 세터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dy by dx가 무한대 또는 dx by dy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에서는 버티컬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2분의 3파이예요. 이 2분의 3파이일 때는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든 아니면 그래프를 따져서 생각을 하든 해야겠습니다. 로피탈의 법칙은 우리 지난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한 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 이렇게 카디오이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수평 탄젠트가 나오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겠죠? 이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이게 세타가 6분의 7파이일 때, 여기가 세타가 6분의 11파이일 때입니다. 그리고 버티컬 탄젠트는 언제 나오나요? 먼저 이쪽은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이쪽은 세타가 6분의 5파이일 때,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는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체크를 해보면 세타가 자 이렇게 2분의 파이로 갔다가 2분의 3파이로 갈 때, 그래서 이 꼭지점이죠.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버티컬인 게 명백하죠. 따라서 2분의 3파이는 수직 탄젠트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 말고 적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좌표계의 넓이는 사실상 부채꼴로 근사해서 전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지름이 r이고, 그리고 각도가 세타인 이런 부채꼴의 넓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터죠. 이거 공식으로도 너무 유명한 공식이라 다들 잘 알고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앞에서 비슷한 거 했던 것처럼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고, 각도의 비율을 생각을 하면 2파이분의 세타를 한 거니까 얘가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고 해도 무리 없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극좌표계에서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뭔가 이렇게 r은 f 세터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음함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간단한 r이 세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는 폴라 이퀘이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타가 이제 r이 세타에 관한 함수니까 세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세타가 a인 이런 선, 세타가 b인 이런 선, 그리고 r은 f 세터로 이렇게 바운드 되어 있는 영역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이런 거 구할 때 우리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잘게 쪼개요. 여기도 이렇게 잘게 쪼개고, 여기도 이렇게 잘게 쪼개고, 이렇게 막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가운데처럼 잘게 쪼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의 각도를 델타 세타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이 r은 f 세터는 희한한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지만 이게 델타 세터가 점점 가까워지면 얘는 부채꼴 모양이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두색 영역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연두색 영역의 넓이는 앞서 부채꼴 넓이를 근사한 것처럼 이 f 세타 i의 제곱 곱하기 델타 세타 i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타 i는 이 중간에 있는 얘예요. 얘가 정확히 세타 i 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적당히 가운데 있는 점 잡아가지고 거기서의 부채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델타 a랑 비슷하겠구나. 따라서 전체 넓이는 얘네들의 합의 극한이죠. 우리 항상 리만 합 얘기를 할 때 다뤘던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얘는 덧셈의 극한 정적분이고, 여기 f의 제곱 델타 세타 i를 f 제곱 d 세타라고 쓰고 전부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포뮬라는 이렇게 2분의 1 r의 제곱 d 세터의 적분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예제들만 봐봅시다. 계산은 사실 다들 삼각함수 적분이고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거는 포뮬라예요. 정확하게 식을 세우고 나면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2 플러스 코사인 세터라는 리마송이 있다고 칩시다. 리마송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 리마송이 있다고 쳐요. 리마송 우리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코사인이 0일 때 최대가 되죠.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2를 지나고 세타가 파이일 때는 2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를 그려라. 그러면 당연히 0부터 2파이까지 전부 적분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R의 제곱 D세터의 적분 나누기 2 이러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래프 딱 보면은 그리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도 원래 그래프랑 똑같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만 적분을 하고 2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코사인 적분, 코사인 제곱 적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자, 혹시 그 R은 코사인 2세터라는 로즈에 이제 잎사귀가 저게 n이 2니까 잎사귀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구해야 되는 것들을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이 4분의 파이가 갈 동안 1에서 0으로 이렇게 뚝 줄어드는 거예요.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0이 되냐? 얘는 4분의 파이고요. 세타가. 얘는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연두색 영역으로 색칠을 해보면 이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각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R의 제곱 D세터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도 되니까 역시 그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계산을 하고 2배를 해도 됩니다. 따라서 얘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2세타 D세타를 하고 거기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자, 혹시 로즈를 약간 바꿔서 R은 사인 2세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 역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려보면 됩니다. 이때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이 R은 사인 2세터를 그려보면 4분의 파일 때 최대가 됐다가 줄어들었어요. 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4분면에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3, 4분면에 그리고 4, 4분면에 그려야 되는데 R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리프 하나를 그려라. 물론 이런 거 택해도 돼요. 하지만 0 들어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생각을 해봅시다. 각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적분이겠네. 따라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의 제곱 세타에 대한 적분 나누기 2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제 그 영역들이 조금 복잡할 때 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두 개의 폴라 이퀘이션들의 교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intersection of curve 이러면 곡선들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교점을 찾는 방법은 물론 이제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항상 두 개의 폴라 이퀘이션을 직접 그려봐야 돼요. 왜 그런지 간단한 이그젠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R은 4코사인 세타가 있고 세타는 3분의 파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인터섹션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딱 봐도 연립 방정식이니까 왠지 연립하고 싶잖아요.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세타가 3분의 파이니까 넣어봐요. 그러면 R은 2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 3분의 파이가 교점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왜? 다른 인터섹션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물론 그래프 좀 엄밀하게 좀 더 옆에 그리겠지만 간단하게만 그려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4 곱하기 코사인 세터 이거 1이에요. 4,0을 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도가 90도까지 갈 때, 즉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거리가 0으로 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맞죠? 세타가 3분의 파이다. 그러면 당연히 각도가 3분의 파이인 것, 60도인 걸 이렇게 쭉 그리면 돼요. 자, 얘를 좀 엄밀하게 그렸더니 저기 왼쪽과 같았습니다. 자, 우리가 찾은 연립방정식으로 찾은 건 하나예요. 2, 3분의 파이가 이 점입니다.
근데 하나가 딱 봐도 더 있죠. 폴, 혹은 오리진, 혹은 극점. 얘도 교점입니다. 따라서 교점은 0,0도 있고 2,3분의 파이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봅시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점의 표현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0,2분의 파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0,2분의 파이라고 표시를 하는 순간 이 0,2분의 파이는 첫 번째 방정식은 만족을 해요. 하지만 두 번째 방정식은 당연히 만족을 안 합니다. 근데 0,3분의 파이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은 만족을 안 하는데 두 번째 방정식은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표현이 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데 다른 방정은 만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를 포멀하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교점을 생각을 했을 때 교점의 극좌표 표현은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표현,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거는 한 방정식,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방정식만 만족시키고 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표현은 다른 방정식만 만족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지 않는 교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 교점을 정확히 찾으려면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터, R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 교점 구해라. 우선 제일 먼저 연립을 합시다. 당연히 R 똑같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터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터네요. 1씩 없애고 나서 이거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요. 따라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4분의 3파이 그리고 4분의 7파이 이렇게 둘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얻은 거예요. 이게 전부냐? 역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4분의 3파이일 때 R값 구했고요. 여기 넣어가지고 구하든 여기 넣어가지고 구하든 교점이니까 똑같겠습니다. 4분의 7파이일 때도 R을 구해봤습니다. 자, 얘도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보고 좀 더 컴퓨터로 그린 그림도 간단하게 소개해봅시다. 자, 얘도 두 개 다 티피컬한 카디오이드니까 엄청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터는 2를 지나고 0 이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또 1 마이너스 사인 세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세타가 파일 때 이 세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그려도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물론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컴퓨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구했던 그 두 점이 어떤 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즉 세타가 4분의 3파이에 해당하는 게 이 점이고요. 세타가 4분의 7파이에 해당하는 게 이 점입니다.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0에 가깝고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좀 0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을 딱 보면 교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폴입니다. 그렇죠. 이 폴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0,파이라는 표현에서 나와요. 맞죠? 파이로 갈 때 거리가 0이 되니까 원점에서의 거리가 0이 되니까 두 번째 그래프인 저 1 마이너스 사인 세터에서는 90도일 때 나옵니다. 따라서 0,2분의 파일 때 나와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부터는 안 나오는 그래프로 봐야 되는 교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R은 코사인 2세터, 즉 이파리가 4개인 로즈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R은 2분의 1이 나왔다고 칩시다.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물론 그려봐야 돼요. 우리 로즈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로즈를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R은 2분의 1을 그려라. 그럼 역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고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R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2세터가 2분의 1인 거를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코사인의 성질로부터 우리 0부터 2분의 파일 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그 값이 2분의 1인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가 나와요. 근데 교점은 그것보다 더 많고 8개입니다. 우리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는 이 점에 해당하죠.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는 이렇게 점에 해당합니다. 근데 나머지 안 보이는 4개의 교점이 있네요. 얘는 왜 생겼을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로즈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코사인을 우리가 따라서 그려봅시다. 4분의 파이까지 갈 때 이렇게 그렸어요. 2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음수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쵸? 그래서 R이 음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까지 음수였다가 양수, 2분의 3파이까지 양수였다가 음수,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음수였다가 양수, 이렇게 돌아갑니다. 즉 각도로 볼 때 이 영역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영역, 이 두 영역에서는 R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2세터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같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딱 봐도 그래프에서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점은 그래프의 대칭성으로부터 어떤 점인지 알겠죠?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것들입니다. 이거는 코사인 2세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부터 나오는 거였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그릴 때는 이 영역에서의 그래프를 그리긴 하지만 R은 이렇게 음수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극좌표계에서의 적분을 좀 더 응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는데 조금 더 까다롭게, 이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터의 바깥쪽의 영역이면서 R은 루트 3 사인 X의 안쪽의 영역을 찾아라. 그리고 얘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얘는 카디오이드예요. 얘는 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그려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터.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죠. 이거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세타가 0일 때 2를 지나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됐던 겁니다. 사인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0일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영역을 구해야 되냐? 그러면 이 영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의 안쪽에, 카디오이드의 바깥쪽에. 그림을 좀 더 예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연두색 이 영역을 그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연두색 영역을 그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 교점을 찾아야겠습니다. 교점을 찾고 이 각도부터 이 각도까지 파란색의 적분에서 빨간색의 적분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교점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뭐 이거 연립방정식 풀고 혹시 필요하면 교점을 더 찾아야 되겠지만 연립방정식을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터는 루트 3 사인 X 사인 세터 제곱했더니 1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인 제곱 세터를 코사인 제곱 세터로 바꿔주는 순간 얘는 당연히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이니까 풀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4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마이너스 2는 0이 나왔고요. 얘 풀었더니 단순한 2차 방정식이니까 코사인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즉 세터가 3분의 파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세타가 3분의 파이다, 얘는 세타가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영역은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적분이고 이 파란색 영역의 넓이에서, 즉 원에서 빨간색 영역의 넓이, 즉 카디오이드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각각은 2분의 1 R제곱 D세터의 적분이었어요. 따라서 파란색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R제곱 D세터 맞죠? 빨간색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R제곱 D세터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 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적분 영역은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계산이죠. 자, 두 번째로 이런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역시 그려봐야 돼요. 그냥 딱 보면은 식을 바로 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교점을 생각을 해서 어떤 각도부터 어떤 각도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은 3 사인 세터가 있고요. 또 R은 1 플러스 사인 세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를 역시 한번 오른쪽에 한번 그려봅시다. R은 3 사인 세터. 이거 아까 위에랑 똑같네요. 얘랑 사실 똑같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3 나누기 2 대신에 3 나누기로 바뀐 것 뿐이에요. 지름이 3이니까 0에서 점점 커졌다가 3 각도가 파일 때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져서 각도가 파일 때 0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죠? 1 더하기 사인 세타는 이제 우리 진리도록 많이 그렸던 카디오이드입니다. 얘는 그 세타가 파일 때 최대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1 지나고 여기 2 지나고 여기 1 지나고 여기 0 지나는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영역이 어떻게 되냐? 원의 안에 그리고 카디오이드의 바깥에,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좀 더 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을 구하고 싶어요. 물론 저 파란색 영역의 적분에서 빨간색 영역의 적분을 빼면 되겠네요. 필요한 것,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것인지 각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각도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알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채꼴에서, 이런 파란색 부채꼴에서 빨간색 부채꼴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부채꼴을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파란색 부채꼴이에요. 그렇죠. 빨간색 부채꼴은 제가 주황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맞죠? 자,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1 플러스 사인 세터가 3 사인 세터랑 같다. 2 사인 세터는 1이다. 세타는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5파이다. 물론 그 교점이 하나 더 있어요. 원점이 있지만 그 교점은 여기서 넓이를 구할 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적분 영역을 구해라. 그러면 그 파란색 원의 넓이, 파란색으로 그립시다. R제곱 세타의 적분의 반에서 빨간색의 넓이를 빼야 됩니다. 빨간색 카디오이드에 해당하는 R제곱 D세터의 적분, 그거의 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적분 영역이 가장 중요하고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두 영역이 둘 다 Y축 대칭이니까 절반만 계산을 한 다음에 2배 해줘도 되겠습니다. 왜? 뭐 사인 같은 거 계산할 때 2분의 파이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똑같은 것의 적분의 2배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자, 좀 잘렸네요. 이 2 더하기 2 코사인 세터는 R 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분면에 있는 건데 R은 2 더하기 2 사인 세터의 안쪽에 있고 R은 2 더하기 2 코사인 세터의 바깥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면 돼요. 손으로 한번 그려보고 또 컴퓨터로 그린 것도 한번 봐봅시다. 우리 2 더하기 2 사인 세터, 이제 이거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했던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1, 2, 2고 1, 2, 3, 4, 1, 2, 0 이걸 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심장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2 더하기 2 코사인 세터는 R,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맞죠? 각도 0일 때 4 지나니까. 각도가 2분의 파일 때 2 지나요. 그 다음에 각도가 파일 때 0 지나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구해야 되냐? 물론 뭐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이사분면에 있는 영역이니까 얘를 구해라 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영역을 이렇게 색칠을 해봤어요. 여기는 다행히 그 교점 같은 거 구할 필요가 없네요. 이사분면에 있는 애라 그랬으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쓰면 이렇게 되죠. 간단하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파란색 영역의 적분 빼기 빨간색 영역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단순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뭐 연수 문제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극방정식을 사용한 이제 미적분학이 있지만 사실 수학원에서 다루는 이 극좌표계는 되게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극좌표계를 포함한 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혹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같은 개념들을 수학 2에서 배우는데 그때 응용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10.1234 단원은 내용이 굉장히 쉽고 이 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다음부터 배울 11단원 급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급수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